자, 너네들 이래 공부하면서나 뭐 살아가면서 이래 생기는 여러 가지 갖가지 질문점들이 있을 건데, 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참 너무너무 많은 이래 삶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걸 답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왠지 아버지한테 가서 여쭙기는 싫고, 너무 이래 한번 붙들리다 보면 한 3시간, 4시간씩 강의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했던 기억이 남거든. 너네들은 이래 살아가면서나 공부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지나 뭐 이런 질문에 대해 있을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질문해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없어? 어떤 질문이 괜찮다니까? 쌤 공부하고 싶은데 자꾸 이래 남자친구가 생각나요 라든지, 지금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안 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든지, 미나 이야기 해봐라. 없어? 질문이 왜 없냐? 자꾸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너네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질문을 안 하는 것 같다, 야. 수업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주는 대로 주입하는 대로 그냥 받아 먹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기가 없어진다니까? 이건 왜 이렇지 하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꺼집어내놓고 거기에 의문점 그걸 풀어나가고 이러면서 자기 삶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냥 배우기만 하고 이러면 그냥 남이 이끌고 가는 삶에 그냥 이끌려가는 것밖에 안 돼. 준범아, 질문 혹시 없습니까? 없으면 쌤이 너네들 주간 생활 패턴 만드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이래 너네들 질문 이래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은데, 질문 시간을 갖다가 만들어도 1시간, 2시간 중에 한 30분이나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너네들 질문을 갖다가, 형기야, 주무시려거든 2층에 가서 주무시고. 너네들 일주일 동안 이리 살아온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많은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 여기 와서 자유롭게 물어. 그럼 다른 친구들도 아마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들이 참 많을 거거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저런 친구, 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도 저런 고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면서 공통적인 화제로 이끌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 너네들이 이래 자주
쌤이 말하는 이래 공부법은 좋은 패턴을 만들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최소한 일주일 주간 생활 패턴은 잡혀져야 돼. 최소한. 너네들이 그 계획 잡는 거 보면 항상 하루하루 삶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고 내일을 생각하는 법이 없거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 일주일 정도는 내 머리에 꽉 들어와 있어야 돼. 한 달 계획을 짜는 거는 이 패턴만 가지고는 너네들이 생활이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와서면 봉사활동이나 뭐 영화도 볼 수 있을 거고, 특별하게 아이들하고 뭐 운동 경기를 갖다가 뭉쳐서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독서 계획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 달 계획을 갖다가 짜야 되고, 너네들이 이래 공부를 하려면 자꾸 불현듯이 떠오르는 대로 행동을 하면 안 돼. 성패는 이거야. 패턴을 자기 생활의 패턴을 만들어내느냐 못 내느냐야. 좋은 생활의 패턴. 지금 혹시 고등부 중에 토요일날 주말에 기상 해내고 있는 친구 있나? 아침 일찍.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 중등부에는 있는데. 주말 혹시 일찍 일어나는 애들 있나? 너네들이 반드시 주말에 기상을 일찍 해야 된다. 미안하지만. 안 그러면 기상을 갖다가 못 해내면 주말에 오전 12시까지 11시 뭐 10시, 9시까지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다 버리면 월화수목 금요일에 대해서 기상이 전부 다 힘들어진단 말이야. 하루 기상 자체가 시작이 기분이 나빴는데 학교에 가서 기분이 좋아지겠냐? 안 좋아져. 아까 여름방학 때 공부를 갖다가 해내려면 미리 내가 지금부터 몸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놔야 몸이 그때 가서 움직여. 아침에 공부도 마찬가지야. 학교의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침에, 물론 하루 전날 벌써 계획을 하고 몸을 맞춰야 되겠지만은 그날 움직이면 그날 아침에 또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아침부터가 내 계획이 흐트러지고 또 하루 공부가 어쩔 수 없이 그 몸의 흐름 자체가 아침 요 시간에 가장 일어나자마자 기상하자마자 이때 공부 효율이 3배, 4배가 된다고 했잖아. 저녁에 공부하는 것보다. 저녁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해봐야 뭐해? 아침에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 좋은데. 너네들 시간 없잖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효과가 높은 시간에 해줘버리면 나머지 훨씬 더 내가 편안하게 하루를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 자꾸 이래 기상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 진짜 해보면 안다니까. 내가 마음먹고 제대로 해낼, 물론 제일 처음에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쌤 도움을 적극적으로 얻고
될 때까지 내가 계속 시도를 해줘야 돼.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내가 될 때까지 한번 트라이를 해줘야 돼. 쌤도 적극적으로 도우잖아. 그래서 이 기상만 해내버리면 곱하기 3, 4의 공부를 매일매일 해낼 수가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애들은 못 따라오는 거지. 이 공부만 해봐.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항상 똑같이 월화수목 금요일 금토일 똑같이 기상을 갖다가 시간을 놔두면 제일 처음에는 힘든데 한 달 지나고 한 달 반째부터 몸이 아주 편안해져. 그냥 일찍 일어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일어나죠. 일어나시고 일어나면 그냥 해. 특별하게 애써서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 기분 좋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효율 높은 공부를 해버리고 하면 저녁에 1시간, 2시간의 여유가 남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너네들이 행복한 생활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 고등학교 2학년도 3학년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이 시간을 안 하고 이때 하려고 하니까 1시간 가지고 안 되잖아. 이때 1시간 가지고 될까? 3시간, 4시간을 해줘야 되잖아. 그 효과를 올릴 수가 있거든. 죽도록 좋은 대로 공부만 하는 거지. 또 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까지 공부했으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 너네들이 기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찍 일어나기 싫다. 이게 지금 박혔는데, 이걸 버려버리고 나면 자유로워서 굉장히. 쌤도 요새 그 저녁 식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지. 저녁 식사 준비를 내가 한다고.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의사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까지, 정인권 선생님 강의 듣기 전까지는 식사 준비를 내가 매일 한다 이거 꿈도 못 꿨었거든. 고정관념이야. 근데 요즘은 진짜 거짓말 않고 식사 준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즐거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너무 즐거워. 식사 준비 시간이. 내 하루 생활 중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 돼버렸어, 현재는. 그래서 요새는 식사 준비해가지고 에너지가 남아 돌아서 그런지 옆에 어머님한테도 갖다 드리고 싸가지고 딱 포장해가지고 드시라고 된장까지 포장해가지고 쫙 갖다 드리고 집에도 갖다 놓고 성화쌤이 원장쌤 위해서 식사 준비할 일이 없죠. 오히려 이제 내가 준비를 다 해주고 있어. 그래도 별로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나는 재밌어. 그리고 너무 맛있으니까 내 입맛에 딱 맞춰서 하게 되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 너희들 이 기상에 대한 고정관념 버리고 나면 하루가 너무너무 재밌어져.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되고 4시에 일어나도 되고 5시에 일어나도 되고. 그래서 저녁에 너네들이 밤에 늦게 뭔가를 안 해야 돼. 안 먹어야 되고. 그 쌤도 또 한 10년 넘게 밤늦게 먹는 생활 문화를 계속 가져왔었거든. 그래서 쌤이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간식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뭐 기름찌개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살이 안 빠진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 밤늦게 너무 늦게 학원 생활을 이래 하고 이래 학원 생활을 하기도 전에도 이제 밤늦게 잠을 많이 잤어. 그래서 허기지면 잠이 안 오니까 밤늦게 항상 먹고 자다 보니까 별로 안 먹는데도 살이 잘 찌고 잘 안 빠지고 운동을 안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딱 바꾸고 나니까 저녁에 안 먹어져. 벌써 한 달째 됐거든. 한 달 됐는데 집에 가면 그래도 성화쌤이 아쉬우니까 뭐 과일이라도 뭐라도 깎아 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데 이제는 자꾸 하지 말라고, 준비하지 말라고 내가 갈 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 점차 끊어 나가고 있어. 옆에서 할머니가 맛있는 회를 사와가지고 준비해줘도 굳이 사오지 마시라고 내가 만류를 하고 있고. 굳이 안 먹어도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즐거워, 하루가.
마음도 몸도 편하고. 너네들이 기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길 바래. 내가 새벽에 일어나면 내가 조용하게 자유롭게 설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 두호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짜리 두호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기상을 잘 해내고 있거든. 내가 5시에 기상을 시켜놓으니까 한 지금 3달, 4달째 4시 48분, 4시 47분, 뭐 50 몇 분 하다가 요새는 이제 4시 20분, 4시 30분에 일어나고 있거든. 더 일찍 일어나. 쥐가 일어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공부가 있겠냐.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근데 지가 이제 요즘 그렇게 하고서 뭔가 좋다라는 걸 느껴서 그런지 지난번에는 또 쌤 저 채식하면 안 돼요? 저 채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때 정인권 내과 선생님 오셔가지고 채식에 대해서 강의하셨잖아. 그러니까 쌤 저도 채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쌤이 두호 같은 경우는 한번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 이 녀석이 가진 마음을 계속 잘 키워보고자 정인권 선생님하고 또 그때 황성수 박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그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분한테까지 이 두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내볼까 해. 그래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면 이 녀석이 주위에서 관심 있게 봐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더욱더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두호라고 그 녀석이라고 해서 그 고기 맛에 대해서 자기가 욕심이 없을까? 고기 맛을 모를까? 고기 맛을 분명히 알 거야. 아는데도 뭔가 자기가 이래 좋은 흐름을 갖다가 한번 타보고 나니까, 기상을 해보고 나니까 좋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겠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도 지금 빨리 고3 되기 전에 나는 이 기상을 해냈으면 좋겠다. 물론 이걸 해야만이 너네들이 엄청나게 점수가 올라간다, 이 이야기는 아니다. 이걸 안 하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나는 이게 제일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다른 건 못해도 이걸 해내면 너네들 공부에 도움을, 가장 큰 도움을 줘.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일은 오전 12시까지 마감을 지어버리는, 하루의 중요한 공부는 오전 12시까지 마감을 지어버리는 습관을 갖다가 해버리고 나면, 이거는 어른이 되어서도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습관을 만들면, 유지시키면 좋아. 원장쌤 아버지가 이 습관을 평생 가져가셨거든. 그래서 항상 3시쯤 되면 일어나셔. 새벽 3시쯤 되면. 저녁에 한 10시쯤 주무셔가지고, 10시나 좀 주무셔가지고, 뭐 잠을 작게 해서 주무시는 건 아니지. 10시쯤 주무셔가지고 새벽 3시쯤 2시나 그냥 눈 뜨는 대로, 그냥 뭐 알람도 없어. 그냥 눈 뜨는 대로 일어나셔. 더 잘라고 안 하시고, 눈 뜨는 대로 그냥 툭 일어나가지고 그날 중요한 일을 아침 밥 먹기 전에 7시나 8시 아침 밥 먹기 전에 다 끝내버려. 하루 일을. 중요한 업무를 다 끝내고, 그러고 이때부터 오전 12시까지는 뭐 집안일, 뭐 아버지가 해야 될 것들씩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놀아. 12시부터는 하루 종일 놀아. 진짜. 그래도 어떤 누구보다 공부 많이 하셨고 어떤 누구보다 일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굉장히 삶이 자유로워져. 너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진행도 잘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요 기상에 대해서는 이야기 마치고, 지금 학생들한테 가장 좋은 생활 패턴은 주말에 고등부, 주말에 내가 의무 자습 시간, 죽었다 깨어나도 해내는 의무 자습 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을 만들어줘.
이거는 내 생일 때, 뭐, 공휴일 때, 뭐, 어떤 때라도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내가 조용하게 자습을 해내는 시간 있잖아. 의무 자습 시간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중등부라 같으면 한 2시간 정도 내가 이야기를 하거든. 3시간, 4시간 만들어주고, 둘 중에 하나는 공부를 해야 돼. 엄청 하는 날로 만들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는 고등학생 이상은 어쩔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말은 아니야. 둘 다 엄청 하라는 말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이 6시간 이상의 집중 학습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일요일. 근데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6시간을 갖다가 상벌 시간으로 만들어줘. 상벌 시간으로. 이게 꼭 필요하더라. 이거 최소 의무 시간 말고 요걸 갖다가 6시간 정도를 갖다가 상벌 시간을 만들어줘 가지고 평소에 내가 이때 잘 했으면 이걸 내한테 상으로 주고, 평소에 내가 하고자 했던 걸 꽃표가 많이 되고 모자란 게 많으면 이걸 반드시 이 꽃표를 채워주는 시간으로 요 시간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해줘야 되는가 하면, 내한테서 기초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 여러 가지. 역사면 역사, 뭐 수학이면 수학, 덩어리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말밖에 없거든. 평소에는 너네들이 매일 저녁에 영수에 대한 예복습이 한 2시간이 최소 필요하잖아. 2시간 정도는 영수에 대한, 그리고 기타 과목은 525만 지키면 되는데, 525만 지키면 되는데, 영수 때문에 2시간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최소 2시간 지키고 나면 내한테 남는 시간은 1시간도 불과 안 돼. 이 1시간 가지고 내 부족한 기초 절대로 못 채워. 못 채우기 때문에 이 주말을 갖다가 이 덩어리 공부를 이때 해줘야 되거든. 이때 해줘야 되는데, 너네들이 뭐 물론 이틀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면 둘 다 해주면 좋겠지만 나는 이렇게까지 해내기까지는 바라지 않아. 이 시간을 시원하게 내가 잘했으면 상을 줘. 내 자신한테. 상을 줘가지고 신나게 보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놀러 간다든지. 그래주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이 상벌 시간 하더라도 사실 여유 시간이 또 남잖아, 이거. 시간들이 분명히 남거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정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지잖아. 안 그래?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 잠자는 시간, 뭐 밥 먹고 샤워하는 시간 빼고. 이걸 잘 계획을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노는 데 갖다 바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최소한의 의무 공부 시간은 이 오전에 딱 박아버리고, 오전부터 놀러 가지는 안 하잖아. 또 놀더라도 주말에. 그래서 오전 시간에 최대한 공부 효율이 일찍 기상시간에서 빠를수록 공부 효율은 높아지니까 최대한 빨리 공부하는 걸로 하고, 오후 시간 때 시간을 갖다 한 6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상벌 시간을 만들어줘. 이 시간 아니면 사실 따라잡기는 힘들 거야. 지금부터 뭐 이 학교 공부에 대한 예복습만 전문적으로 정확하게 하고 주말 때 빠진 것만 약간 채우는 시간만 가져도 뭐 괜찮긴 괜찮은데, 사실 공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다라면 내한테 부족한 과목들을 갖다가 채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생활 패턴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주중에 금요일 저녁이든지
나는 일요일을 제일 추천해. 좀 푹 자는 날로. 그래서 저녁 10시나, 보통 너네들 10시에 잘 안 자잖아. 11시나 12시 넘어서 잠을 자게 되지. 그래서 아예 뭐 일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자버리든지 10시부터 자, 푹 한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깊이 자주는. 그래서 육체상에는 안 자더라도, 이렇게 안 자더라도 사실 부족함은 없어. 심리적 보상을 한번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내가 항상 어릴 때 잠 좀 더 잤으면 하는. 근데 잠은 끝도 없더라. 쌤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도 맨날 옆에 누워가지고 자버렸거든. 애들한테 가방 가지고 내 위에 덮어달라 크고. 그냥 아예 책상에 이렇게 뻗어지고 자는 게 아니고 바닥에 누워서 잤거든, 수업 시간에. 진우 어디 갔어? 이러면 진우 저 미술실에 갔는데 이러면 선생님들 아무도 말을 안 했으니까. 미술실에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기 싫으면 그냥 교실에서 자버리거든. 근데도 심리적으로, 낮에 집에서도 충분하게 자지, 잠 안 자는 게 아니거든. 우리 때는 뭐 저녁에 뭐 전자오락기 그런 게 없었잖아. 그래서 일찍 잤는데도 7시간, 8시간 자고, 그런데도 한번 습관을 잠을 걷다가 그렇게 들여놓으니까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잠오고,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데 심리적으로 잠만 자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를 가져와지더라고. 그래서 졸업하고는 진짜 한 2달 동안 잠만 자본 적도 있었다. 쌤이. 2달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한 2달을 보내본 적도 있었는데 결과는 끝도 없이 잠오더라. 계속 잠오더라. 그것도 얼마나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한 2달 잠자고 나니까 이건 아니구나라고 느껴지더라. 잠이라는 게 절대로, 한비아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자기는 1시간 반만 잔다고 하잖아. 1.5시간. 왜? 자기가 잠을 자는 시간을 1시간 줄여버리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1시간 덜 자면, 1시간 일찍 가면 한 사람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하잖아. 1시간 반만 자도 사람한테 충분하다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을 자기는 믿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내 몸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너네들이 기상시간 에 대한 마음을 갖다가 바꾸지 않는다라면 끝도 없이 그 잠은 너네들 평생을 아마 지배할 거야. 그래서 항상 아침 시작을 기분 나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야.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설레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침 잠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뭔가 효율이 높은 시간대에 내가 계획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내 몸이 그렇게 바뀌고 나면 새벽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벌써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지. 그 삶이 바뀌어 버린다니까. 완전히 180도 틀려지게 돼. 그래서 좋은 생활 패턴을 갖다가 만들자. 그리고 너네들 공부에 있어서 특히나 영어 같은 경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빠지면 안 돼. 무조건 죽었다 깨나도 해줘야 돼. 무의식적으로 반복을 갖다가 시켜가지고 완전히 박아버려야 되는데, 이걸 오늘 하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
하루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박아가지고 무조건 반복을 해서 너네들이 영어 성적을 원한다라면, 영어가 제2 외국어가 필요로 하다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줘. 안 그러면 내한테 안 들어와. 외국에 가서 너네들이 그 어학 공부를 하면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무조건 날마다 사용을 해야 되잖아. 써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하루에 시간이 꽤 길단 말이야. 이 꽤 긴 시간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특히나 이제 여름방학 때 너네들이 습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억지로라도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가. 근데 방학 때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말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네들이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봉사활동을 가야 되겠다. 나는 꼭 권해. 굉장히 많이 권하는 편이야, 원장쌤은.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지금 준범이가 뭐 탁구 동아리 만든다고 난리 굿을 지기고 있는데, 너네들도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학원 내에서 만들어도 되고, 봉사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갔으면 해. 그래서 다양하게 이래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내가 지금 봉사활동을 가보면 현재 내 상태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오늘 그 유튜브를 뒤적거리다가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두 팔이 없는 사람한테 로봇 팔을 달아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팔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옛날 전쟁 때 두 팔을 잃어버렸대. 그래가지고 팔 없이 그냥 닉 부이치치 같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봇 팔을 달아가지고 여기에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면 뇌에서 신경을 보낸대. 신경을 보내면 여기서 근육이 움직인대, 살짝살짝.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경의 특징을 받아가지고 이 로봇 팔을 작동을 시키는 거야. 팔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라도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용돈도 안 주고 공부하라고 저렇게 야단치지만은 이렇게 야단받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 너무나 행복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현 상태의 만족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에는 높은 곳을 보고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 너네들보다 낮은 곳, 내보다 부족한 곳을 가보면 알게 되잖아. 지금 내 위치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래서 너네들이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 거기 가서 뭐 체험활동하면서 뭐 다양한 뭐 기술 익히라는 거 아니야. 기술은 너네들 시계 때 가서 그때 맞는 기술을 너네들이 배워서 그냥 일을 하면 돼.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 너네들이 기초 학습만 잘 돼 있다라면 어떤 기술이든지 3개월 이상 배울 거 별로 없어, 사실. 그리고 그 기술보다는 그 직장에서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왜? 기술이야. 3개월 배워서 안 되면 4개월 동안 가르치면 되고, 4개월 안 되면 5개월 동안 가르치면 어때? 배워서 지 잘났다고 깔쭉대고 금방 나갈 친구보단 차라리 저 녀석 같은 경우는 정말 애가 잠시 만나봤는데 참 괜찮은 녀석이다. 좀 실력 없더라도 우리 회사에 꼭 남기고 싶다. 만나보니까 너무 적극적이고 아이가 밝고, 표정 밝은 거 하나로 쌤이 너네들 보고 표정 자꾸 밝게 해서 다니라고 하지. 습관이야, 그것도. 자꾸 미소 짓고 상대방한테 짓는 내 몸의 표정이 있단 말이야. 그 습관인데 지금 안 고치면 너네들 평생을 가거든. 그 잠시 앉아있는 그 모습 보고 너네들 결정해버린다니까, 상대는. 오히려 그 기술 실력보다 사람됨을 훨씬 더 이 사회는 더 중요하게 여겨. 그 사람됨을. 그래서 사실 공부가 별로 필요 없어.
그래서 너네들, 이 봉사활동도 하면서 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은 이렇게 보낼 거다 하고, 미리 작전을 짜야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친구들하고 좀, 야, 못 와가 갈 수가 있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가야 또 재미도 있고, 그러려고 미리 작전이 짜져야 되잖아. 작전 안 짜고 그게 되냐? 그날 당장 가가지고, 아씨, 할 거 없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그래, 카톡 두드리 가지고, 야, 갈 사람. 이러면, 그때 제일 심심한 놈이 붙겠지. 그래, 가는 게 무슨 의미 있냐? 그냥 심심부리 땅콩으로 그냥 친구를 데리고 노는 거지. 그게 친구를 위하는 거야? 아니잖아. 내가 이 영화를 보러 갈 건데, 저 친구가 이 영화를 꼭 보면 좋겠다. 그래서 꼭 같이 가자. 야, 어떠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근데 미리 계획되어지지 않는다라면 절대로 그런 게 불가능하지. 상대 친구도 너무 바빠. 지도 너무 바쁘고 학원 생활 때문에 너무 바쁘고 계획할 수가 없어. 어떤 부모든지 한 달 전에 미리 계획만 해가 엄마, 이런데 한번 보내주세요 하면 누구든지 어른들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갑자기 엄마 내일 영화 보러 갈 건데 이러면 성질부터 먼저 나. 니 공부 안 하냐? 그거. 근데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하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시고 친구들도 좋고 나 또한 재미있게 놀고. 그래서 딱 플랜을 받자마자 한 달 생활 패턴부터 딱 만들어버려. 한 달 생활 패턴 만들고 주간 생활 패턴은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비슷하잖아. 요번 주에는 봉사활동 가는 주다.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내 몸에다가 프로그램화를 시켜야 돼. 내 몸에다가. 그래서 그걸 상당히 나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박미양 선생님인 것 같고 항상 너무 패턴화를 잘 시키는 것 같아. 그 규칙적으로 자기가 시간 굉장히 작게 할애하면서도 일을 갖다가 효율을 굉장히 높여서 잘 하고 있어. 그래서 너네들도 자꾸 전체적인 계획 흐름을 잘 잡아놔. 그 반드시 필요한 게 주간 생활 패턴표이고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래서 강력하게 권하는 거는 기상시간. 기상시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아예 새벽에 진짜 새벽 3시에 한번 일어나 나쁘라고 권하고 싶어. 안 부족하니까. 서울 애들은 3시간만 자고 살잖아. 3당 4락이라 크잖아. 3시간 자면 걸리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하잖아. 울산에 있다 보니까 워낙 공부 안 하는 애들 속에 섞여 있다 보니까 뭐 6시간, 7시간 자는 거지. 서울 애들은 3당 4락이라고 한다니까? 그렇게 해도 안 죽어. 재작년에 동강이 오빠가 보여줬잖아. 동강이가 하루에 3시간 자고 항상 움직였잖아. 하루 종일 그것도 3시간 자고 너네들 같이 뭐 중간중간 쉬는 거 아니야. 한 번 딱 앉으면 6시간 풀로 앉아 있어. 잠시 화장실 갔다가 잠시 물 먹었다가 또 앉으면 또 5시간이야. 최소. 1년 내내 한 번 자보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동강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한때는 진짜 하루에 20.5시간을 공부했는 적도 있었거든. 20.5시간을 자기가 공부 시간을 계획을 20.5시간을 계획을 아예 잡아버렸어. 수능 막바지에 2달간,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2달간, 2달간 자기는 20.5시간을 하루에 공부를 할 거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 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애처로운 거야. 그래서 동강아 안 힘드냐? 이러니까 아니요, 너무 즐거운데요.
너무 즐거운데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해.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봐, 한번.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봐. 그래서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옛날에 삼성을 갖다가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했냐?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잖아.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자. 회의하면서 어떤 회의까지 했냐면, 우리 전부 다 그냥 아파트 한 채 크게 지어가지고 같은 아파트에서 살자고 그런 안까지 나왔다더라. 이사 다 하자, 그냥. 저거는 뭐 아파트 저거 마음대로 지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진짜. 서울의 한복판에 모여서 살자. 그거는 계획은 진행은 안 됐는데, 실제로 삼성이 일본을 따라잡기 전에, 그때 그 계획을 하기 전에는 삼성이 앞으로 50년 동안은 죽었다 깨나도 못 따라간다라고 했었거든, 원래.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소니가 벌써 50년 뒤에 만들 기술을 개발을 다 끝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가? 현재 떨어진 게 50년 기술 차이가 나고, 다시 소니는 향후 5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따라가냐? 근데 삼성이 그걸 이겨냈어. 어떻게?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꾼다. 안 바뀌면 안 돼. 내가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성적이 오르길 기대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내가 내 성적이나 내 삶을 갖다가 내가 현재하고 다르게 뭔가를 바꾸려면 지금 여태까지 살아오던 걸 바꿔야 돼. 그러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을 갖다가 변화를 주냐, 성적을 변화를 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다 바뀌어봐. 완전히 다 바꿔봐. 그래서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다 버려봐. 밥 먹는 것도 뭐도 북한의 아우지 탄광에 있으면 쥐 한 마리가 나타나도 너무 반갑대. 먹을거리가 생겼다고. 쥐가 없대. 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틀려져 버려.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다르게 뭐 질문사항, 쌤이 이야기하던 것 중에 뭐 질문사항이나 그런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훈이는 지금 좀 현재까지는 아직 적극적인 태도는 안 보이면서 원장쌤이 이야기한 걸 최소로는 따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분 좋은 상태도 아니고 기분 나쁜 상태도 아니야. 니한테. 고마워, 그냥. 최소한도로 따라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니는 현재는 어떤 지금 연합원에서 플래닝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겼어? 많이, 농땡이 많이 바빠졌어요. 농땡이 많이 부렸는데 좀 바빠졌어? 일주일에 한 번 네가 와가지고 딱 진짜 플래닝 수업만 때만 미팅하고 가는데 일주일마다 뭔가 다른 생각을 자꾸 할 수 있게 되니까 아마 좋을 거야. 보통 플래닝 코스를 안 다니고 그냥 스스로 자꾸 공부 의지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공부한다고 마음먹었다가도 한번 꺾이면 보통 꺾여서 기간이 한 2달, 3달 가거든. 다음에 시험 칠 때 또 마음이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텀이 길어. 근데 이런 식으로 너네들이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참석해주면 마음이 꺾였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꺾였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자꾸 쳐올려주니까 딱 저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성훈이도 조금 한번 요번 여름방학 안 놓쳤으면 좋겠고, 또 미나는
쌤이 이야기하는 공부법 중에 조금 의문이 간다든지 이건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어라든지 지금 기상을 해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애도 써봤는데 계속 해나가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자꾸 꺾이게 되는데 쌤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이겨낼 수 있어요? 라든지 질문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민주도 그렇고 우리 민주도 이제 공부가 조금 될 때가 다 돼 가는데 이래 쥐만 안 잡으러 다니면 괜찮은데 우리 민주 집에 쥐가 많아가지고 자 맨날 쥐를 잡아야 되지. 민석이는 이래 공부하면서 질문 이래 궁금한 거 그런 거 없냐? 없어? 그냥 하니까 좋아? 너무 이래 진짜 이래 좀 질문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래 플래닝 수업 마칠 때마다 한두 가지씩 쌤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 너네들 질문이 나와야 조금 적극적인 이 수업도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아. 마칠 때 항상 그 이래 Q&A 시간을 가지고 뭐 좀 너네들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살아가면서 또 공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게 공부야. 모든 게 공부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라는 좀 너네들이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어. 너무 질문이 없는 것 같다. 너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살지 마. 우리 준범이 안 그러잖아.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 얼마나 용기 있냐. 쌤도 우리 준범이는 공부 안 시키고 싶어. 물론 우리 준범이가 공부 잘해서 학교에서 1, 2등 하고 이러면 우리 학생들도 많아지겠지. 지 주변 친구들로. 근데 그것 때문에 억지로 공부시키기는 싫고, 우리 준범이는 이제 기초는 다 깨 있어가지고 삼촌이 하라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해내기 때문에 공부는 시키기는 쉬운 단계야. 앉아서도 한번 집중해서 자습해라 하면 그 앉아있는 힘도 웬만한 고등학생 정도의 능력까지는 올라왔어, 벌써. 그런데 쌤이 굳이 이제 우리 준범이 같은 경우는 굳이 공부를 안 시키려고 자꾸 마음이 그렇게 가네. 정말로 쌤이 주장하는 대로 공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고, 지 또한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원장쌤도. 그리고 지 또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썩 이래 바라지를 않고,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은 있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능력들을 갖다가 길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너네들도 다양한 길로도 모색을 갖다가 많이 해야 되고, 지금부터 생각을 키워야 너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가서도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한 생각, 조그마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데 계속 360도 크게 흔들어진대. 아주 조그마한 생각 덕분이다. 아주 조그마한 것 덕분에 내 생각 전체가, 내 생활, 말하자면 그때 뭐 채식에 대한 이야기, 그거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그거 하나 덕분에 내 삶이 지금 불과 한 달 전의 삶하고 원장쌤이 지금 완전히 다르게 살고 있거든. 또 미래에 대해, 미래가 또 틀려지고 있고, 내가 미래에 꿈꿀 사업들 벌써 계획을 다 하고 있거든. 10년 후에 할 사업들을 쌤은 벌써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야. 밑에 가면 바로 브리핑을 할 수가 있어. 지금 1층에 가면 준비가 다 돼 있어. 나는 10년 뒤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들이 틀려지고 있어. 벌써 그 단백질 이야기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만큼 내가 지금 가진 생각이 내 미래를 좌지우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양하게 자꾸 생각해보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질문해보고 어른들하고 질문도 해보고 특히나 이래 사회 경험 많은 우리 박미양 선생님 여기 진짜 박미양 선생님 같은 분 잘 없디. 너네들이 얼마든지 이래 다양한 것에 대해서 질문해보면 참 좋은 대답을 해줄 수 있다. 진짜 우리 학원에 계시는 뭐 부원장 선생님이라고 내가 원장 선생님 이래 칭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만한 경륜과 다양한 것에 대해서 박식하게 너네들한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잘 없다. 좋은 선생님 옆에 놔두나 놓고 너네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너네들 와가지고 박미양 선생님 계실 때 한 번씩이라도 또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라. 그래, 질문이 없으니까 또 이만 마무리를 하는데 다음에는 꼭 질문 한 개씩 좀 들고 와가지고 더 이상 질문을 안 받는다 그거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되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